어, 우리 예쁜 선배님들 여기 계셨네요. 강태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옆자리에 스스럼 없이 털썩 앉았습니다. 서윤의 몸이 움찔 경직되는 것을 지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박서윤 선배님, 요즘 업무 때문에 어깨 많이 뭉치셨죠라며 슬쩍 손을 서윤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유지안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 훈련된 날카로운 관찰력이 모든 디테일을 남김없이 포착하고 있었죠. 태민의 손이 서윤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스멀스멀 내려가는 것을, 서윤이 몸을 움츠리며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만 사단장 아들이라는 그 배경과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 때문에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 영상 제작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됩니다. 사단 주둔지 근처의 한 한정식집. 그 조용한 룸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보부대 소속 유지한 중위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동기인 박서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윤의 입꼬리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죠. 요즘 어때? 보급 업무. 많이 힘들어지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라. 그럭저럭. 서윤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강태민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육사 출신다운 훤칠한 키와 반듯한 자세, 잘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후광이 만들어낸 그 특유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쳤죠. 우리 예쁜 선배님들 여기 계셨네요. 태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옆자리에 스스럼 없이 털썩 앉았습니다. 서윤의 몸이 움찔 경직되는 것을 지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박서윤 선배님, 요즘 업무 때문에 어깨 많이 뭉치셨죠라며 슬쩍 손을 서윤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듯 얕은 호흡을 반복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얼음처럼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 훈련된 날카로운 관찰력이 모든 디테일을 남김없이 포착하고 있었죠. 태민의 손이 서윤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스멀스멀 내려가는 것을, 서윤이 몸을 움츠리며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만 계급과 권력 관계 때문에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태민 소위. 지연이 낮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만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태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야. 저는 이만. 하지만 그의 손은 떨어지기 직전 서윤의 어깨를 한 번 더 꾹 눌렀다 떼어졌습니다. 문이 닫힌 후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르며 미안해 지아나.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지.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 지아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훈련소 시절 자신도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가해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참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지아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절대로 방관자로 남지 않을 거라고. 체력 단련실 옆 벤치에 서윤이 운동복 차림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체력 단련을 막 마친 참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죠. 지안이 다가가자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안아, 너도 운동 끝났어. 서윤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안은 서윤의 옆에 앉아 친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계속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마치 언제 또 누군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계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요. 서윤아, 솔직히 말해봐. 강태민 소위 계속 그러는 거야. 지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창고에서 혼자 일할 때마다 찾아와서 어깨 주물러준다. 스트레스 풀어준다. 하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친구를 보며 지안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지안도 훈련소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조교 중 한 명이 저녁 점호 후 개인 면담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불러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죠. 그때 지안은 너무 어리고 무서웠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 말한다고 한들 과연 누가 내 편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지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서윤이 고개를 들며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런 일이, 응. 오래전 일이지만 지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내가 침묵했던 걸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입을 다물어서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태민. 걔는 사단장 아들이잖아. 내가 뭘 어쩌겠어?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무서워. 그래서 계속 참을 거야. 스스로 부대 옮겨달라고. 저녁까지 생각하면서 지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이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죽으러 가는 사람 같은 표정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죠. 서윤아, 이번에는 달라야 해. 지안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인간은 다른 후배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지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죠. 증거는 내가 찾을게. 나 정보장교잖아.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내 전문 분야야.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니, 이번엔 내가 끝을 볼 거야. 지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과 완전히 이별하는 작은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실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새벽 5시. 지안은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것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태민의 기본 인사 정보부터 샅샅이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기록, 근무 일정, 회식 참석 내역까지 그의 모든 동선을 세세하게 추적해 나갔죠. 정보장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들며 그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아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내 메신저 시스템에서 강태민이 주고받은 대화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대화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업무용 메신저에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패턴들이 발견됐죠. 특히 여군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권력 남용의 흔적들, 불필요한 사적 접근 시도들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꼬리가 길었어. 지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어서 부대 내 CCTV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보급 창고 주변 복도, 휴게실 등 강태민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샅샅이 뒤졌죠. 몇 주 전부터 현재까지의 영상들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보급 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강태민이 서윤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불편해하며 몸을 피하는 것도, 태민이 그런 반응을 비웃듯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것, 모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지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언과 증거가 필요했죠. 지안은 부대 내 비밀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여 과거 몇 달간의 신고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강태민과 관련된 익명의 신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이나 단순 오해로 종결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강태민의 이전 부대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출 사유서에는 환경 변화를 통한 발전 도모라고 적혀 있었지만 비공식 경로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전 부대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지안은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었죠. 단순히 내부 고발만으로는 조직의 거대한 위계 질서와 권력 구조에 의해 짓밟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부대 내부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였는데 사단장 아들이랑 엮이지 마라. 그 사람 뒤가 구린이 조심해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태민의 문제적 행동이 이미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지안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순 행적 정리, 영상 증거 편집, 관련자 증언 수집, 과거 사례 분석까지 마치 적군의 정보를 분석하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개인 저장소에 백업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일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대 오진혁 중령실문 앞에서 지안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파일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20년 넘게 정보부대에서 근무한 오진혁 중령은 지안이 존경해온 상급자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조직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지안의 표정은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 중령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인가? 유중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중령님,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안이 파일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민 소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 중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파일을 펼쳐보는 그의 눈빛에는 피로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기록, 그리고 과거 신고 내역까지. 오 중령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오 중령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강태민의 행동이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중이, 오, 중령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부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서윤 중위는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 중령이 말을 흐렸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 그는 수많은 조용한 처리를 목격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런 방식이 조직을 위해 더 현명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죠. 중령님, 정의가 조직의 안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지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 감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꺼웠습니다. 유중이,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요. 선을 넘지 말게. 유중희. 오 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죠.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은 강태민 소위가 먼저 넘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저 그 선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아는 혼자 정보 분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 중령과의 대화가 예상했던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지아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파일명은 외부 공유형이었습니다. 내부 경로로는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국정감사, 여러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길을 가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표정이 떠오르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파일이 외부 서버에 안전하게 업로드되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군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폭로 게시물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간 글에는 CCTV 영상의 일부, 메신저 대화 캡처본, 그리고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분노와 지지,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반응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반응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세상의 진실이 알려졌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 닥쳐올 것엔 역풍에 대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장병 주목 최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사단 공보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 유포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해당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아는 성명서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 거대한 권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문제 제기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낡고 상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정보부대의 보안감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명목은 기밀정보 유출 경로 조사였지만 실제 목표는 폭로의 주체를 색출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지한 중위. 최근 며칠간의 시스템 접근 기록 전부 제출하도록 감사관이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지아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 둔 터라 담담하게 요구받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의 접근이었고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오 중령이 지안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유중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나? 오 중령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중령님. 지안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사단장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네? 이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오 중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장과 강태민은 이미 모든 대응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죠. 중령님, 혹시 제가 의심받고 있는 겁니까?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네. 유중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야. 정보 접근 권한도 있고
박서윤 중위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 지안의 마음속에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정면으로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이었죠.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령님, 만약 그게 정말 저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지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중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중이,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더욱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사단장과 강태민 사이의 추악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 과거에 있었던 유사 사건들의 은폐 정황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정보사령부 외부 제보 채널로 향하는 길에서 지아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자신의 군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자료들은 그동안 수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단장이 아들의 비위를 덮어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어떻게 조용히 묻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특히 인사 발령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패턴들, 피해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던 정황들까지 모두 데이터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중령의 협조였죠.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내부에서 지지해줄 증언자가 없다면 거대한 조직의 벽을 뚫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중령님, 지안이 중령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깊은 갈등의 흔적들이 역력했죠. 20여 년간 몸담아온 조직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유중히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안이 USB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령의 시선이 작은 USB에 머물렀습니다. 저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죠. 동시에 저것을 받아드는 순간 자신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중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보게. 중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과 강태민, 소위 사이의 유착 정황, 과거 유사 사건들의 은폐 과정, 그리고 피해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패턴들입니다. 지안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령은 한동안 말없이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해온 침묵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중령님,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안이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3의 박서윤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 중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단단하게 쌓아온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현실적인 판단력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뜨거운 정의감이었습니다. 유중이, 중령이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자네와 한 배를 타는 거다. 그 의미를 알고 있겠지. 네. 중령님, 지안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좋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오중령이 물었습니다. 정보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사단 차원에서는 이미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보본부로 발송된 특별보고서에는 사단장과 강태민의 연루 정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패턴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심각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지아는 보고서 발송을 확인한 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윤의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끄며 지아는 내일 서윤과 나눠야 할 대화를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박서윤 중위는 단상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끔찍했던 경험을 직접 증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지안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증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왔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보급장교 박서윤 중위입니다. 서윤의 첫마디가 소란스럽던 회견장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겪어온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지아는 서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윤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처음에는 당연히 완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나가서 하며 고개를 젓던 서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수집한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들을 함께 보여주자 서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끊임없는 사적인 만남 요구, 그리고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암시까지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을지 생각하니 지안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육군모 사단 소속 강태민 소위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분명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지안의 휴대폰의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다른 여군들로부터 온 것들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서윤 중위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전해주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지 누군가를 괴롭히고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견이 끝난 후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고마워.
지아나, 네가 없었다면 나 절대 못했을 거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이건 온전히 너의 용기야. 나는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지안이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서윤의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동시에 자신도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다며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뉴스를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변화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역 승인서와 함께 검찰 출석 요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25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은 텅 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들을 맹목적으로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죠. 권력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혹독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보분석실에서 지아는 후임 장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앞에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죠. 청년 감찰 전담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신설된 부서에 초대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중위님, 이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후임 장교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보라는 건 말이야.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야. 후임 장교는 지안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의 힘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조직을 병들게 할 수도 반대로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안이 덧붙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용기 있는 증언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조직이 있어야 해. 오진혁 중령도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보본부 감찰실로 발령이 난 것이었죠. 지안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나도 많은 것을 배웠네. 때로는 조직의 안정보다 한 개인의 존엄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서윤은 여전히 보급장교로서 씩씩하게 근무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죠. 더불어 부대 내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 신고 시스템도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최정민 하사가 다시 군에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나서면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용기 있게 증언했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채용을 통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있고 살고 싶었어요. 정민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윤 중위님의 용기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침묵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안전한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아는 정민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와 지지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몇 달 후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용기가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도 전염되어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많은 사건들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대 전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환경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지안 자신도 변했습니다. 과거 훈련소에서 겪었던 깊은 무력감과 오랜 후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보분석관에서 청렴감시관으로, 방관자에서 용기 있는 실행자로 그녀는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한 것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부대 건물들 위로 따스한 노을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지아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희망찬 변화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